드디어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미국 공략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해상전력이 유력한데요. 시청자분들의 요청으로 미국이 탐내는 대한민국의 해상 방산기술력을 하나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분이 대한민국 해상전력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지상전력이야 이미 무기체계부터가 두말할 것도 없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공중전력은 하루가 다르게 놀랍도록 발전하는 KF-21 보라매가 있는데요. 반면 해상전력만큼은 발전이 더딘 것 같아 마치 대한민국 안보의 아픈 손가락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비교적 최근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을 뿐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막강한 해상 강국입니다. 특히 세계 최고의 제조업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선박 건조 능력은 미국마저 안달이 나게 할 정도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세계 1위에 빛나는 대한민국 선박 건조 기술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미 해군 소속 톰 앤더슨 제독이 비밀리에 대한민국 조선소를 방문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앤더슨 제독이 방문한 조선소는 흔히 조선 빅3라고 불리는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HJ중공업 등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전 세계 군사 관계자들과 전문가, 외신 사이에서 대한민국 조선업계가 가장 주목받는 하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톰 앤더슨 제독은 그냥 지휘관이 아니라 미 해군 내에서 굉장히 특별한 조직을 이끌고 있는데요. 바로 미 해군의 선박 프로그램 집행국, 일명 PEO-10입니다. 왜 그렇게 언론과 전문가들이 초유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납득이 가는데요. PEO-10는 구축함, 상륙정, 특수목적선뿐만 아니라 잠수함과 수상함, 그리고 군수지원함에 이르기까지 미 해군이 사용하는 모든 전투용 선박의 개발과 조달을 책임지는 조직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함정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방위사업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전 세계를 누비는 미 해군 조달사업 수장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조선소 3곳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미 해군 함정 건조 사업을 수주할 확률도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졌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톰 앤더슨 제독의 방문을 그저 희망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PEO-10가 보여준 행보를 보면 지나칠 정도로 동종업계 간의 경쟁을 부추겨서 단가를 후려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 출혈 경쟁으로 대한민국이 수주에 성공하더라도 오히려 미치고 장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해 대한민국이 미국에 아쉬운 소리를 할 가능성은 현저히 적습니다. 우선 미국이 함정 건조를 대한민국에 맡기기로 결정한 순간이 게임 끝입니다. 한국은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조선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비교적 후발주자인 만큼 온갖 풍파와 위기가 있었지만 한국은 줄곧 세계 1위 자리를 선도해왔습니다. 쉽게 말해 경쟁을 붙이려 해도 가격과 품질, 납품기한 등 모든 면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 조선업계에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새긴 세계 최초, 세계 최고 타이틀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당장 지난 1월 대우조선해양은 세계 최초로 선박용 스마트 공정체계를 개발하면서 업계 관계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일명 탄소관관 용접협동 로봇이라고 불리는 해당 체계는 이름처럼 선박 배관의 조정관을 용접하는 로봇입니다. 이전까지는 조정관을 용접하기 위해서 작업자가 30kg이 넘는 토치 작업대를 일일이 수동으로 옮겨 다녀야 했는데요. 용접 위치가 바뀔 때마다 토치 작업대를 재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 준비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탄소관관 용접협동 로봇이 생기면서 이 준비 시간을 무려 60% 가까이 단축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를 수천 수만 톤에 달하는 함정에 적용한다면 가히 혁신적인 생산 속도의 발전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대중공업 또한 업계 최초로 선박의 이중곡 성형 작업에 로봇을 적용했습니다. 곡성형 작업은 말 그대로 선박의 몸체를 이루는 강판을 정해진 곡률만큼 휘게 만들어주는 작업으로 선박 제작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작업 가운데 하나인데요. 곡성형은 선박이 파도의 압력을 골고루 분산하고 거대한 선체가 바다 위에서 균형을 잡아 넘어지지 않게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박 건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 곡선형 작업을 기존 화염 가열을 통해 작업자가 수작업으로 진행했던 방식에서
고주파 유도가열과 자동가열선 생성 기능을 갖춘 6축 다관절 로봇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한 단계 진화시켰는데요. 이 덕에 곡성형 생산성을 기존보다 3배 이상 높였을 뿐만 아니라 매우 정밀한 작업 방식과 표준화를 통해 품질까지 향상시켰습니다. 한마디로 생산 속도와 안전까지 동시에 챙긴 건데요. 심지어 이로 인해 연간 100억 원을 절감하면서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이 왜 조선 1위 강국인지, 미국 PE50가 왜 대한민국을 찾았는지 짐작이 가실 텐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갖춘 세계 최초이자 최고의 조선 기술력은 선박의 몸체, 즉 하드웨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에서도 세계 1위다운 기술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와 한화시스템이 공동으로 개발한 선박 추진체계 동적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입니다. 동적 시뮬레이션은 간단하게 말해 실제 선박의 추진 장비를 컴퓨터로 매우 상세하게 재현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특히 현대식 선박 건조 과정에서는 디젤 엔진으로 분류되는 기계식 추진체계와 전기동력기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적 시뮬레이션이 필수적입니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선박 건조 과정에서 배의 심장이나 마찬가지인 엔진 또한 제작 과정에서부터 티끌만한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을 요구하는데요. 동적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실제 선박의 추진 장비를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매우 정밀하게 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선박이 실제 해상작전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긴급기동, 긴급정지, 급선회와 같은 작전 상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풍속, 풍향, 조류 속도와 같은 다양한 해상 상황을 적용하여 선박의 기동 능력을 예측하고 이와 관련된 광범위한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데요. 오죽하면 미 국방부가 발표한 무기체계 개발 요구 보고서에서도 함정 건조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시행되는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얼마나 상세했느냐를 무기체계 성공의 핵심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바로 여기서 자립에 성공한 건데요. 이전까지는 추진체계 통합 과정에서 해외 업체의 기술을 사용해야 했고 그때마다 국내 선박 설계 자료를 어쩔 수 없이 공유해야만 했습니다. 데이터 값을 입력해야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이 개발한 동적 시뮬레이션 덕분에 모든 데이터를 온전히 대한민국이 관리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설계 자료와 기술 유출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자면 대한민국은 세계 조선업 1위에 걸맞은 기술력과 생산 능력, 가격 경쟁력을 모두 보유한 국가로서 미국이 바라는 모든 능력을 전부 갖추고 있는데요. 미국의 우방국 중에서 정치적 불안 요소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면서 이 정도로 높은 조선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하지만 민간 선박을 잘 만든다는 게 꼭 함정, 즉 군함을 잘 만드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엄연히 탑재되는 장비와 사용 목적이 다른 만큼 모든 건조 과정이 똑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일반 선박을 건조하는 능력만 보고 군함도 잘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러나 이 부분에서도 대한민국은 지금도 전 세계 5대양을 누비고 있는 세계 각국의 함정을 건조한 몇 안 되는 군함 수출국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인도네시아, 페루, 필리핀,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영국의 타이드 스프링호와 베네수엘라의 시우다드 볼리바르호 같은 대형함을 건조했는데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설치기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남사군도를 두고 오랜 시간 영해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나라들이 가장 바라는 함정이 바로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일례로 태국은 아예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에서 건조한 호위함을 해군의 기함으로 세워버렸는데요. 다름 아닌 푸미폰 아두냐데급 호위함입니다. 푸미폰 아두냐데탐은 전장 122.5m, 전폭 14.4m, 만재 배수량은 3,700톤으로 절대 큰 크기는 아니지만 태국 해군이 보유한 해상 전력 중 가장 비싼 군함이자 무늬만 항공모함인 차크리 나루에벳을 제외하면 가장 거대한 함정입니다. 게다가 크기는 작아도 화력은 절대 꿀리지 않습니다. 무장으로는 오토멜라라 76mm 슈퍼 레피드 함포 1문과 MK41 VLS8셀, MK141 2연장 하푼 경사발사대 2기에 RGM, AGM84L 하푼 미사일을 총 8발 탑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S-70B 시호크까지 한 대 탑재할 수 있는데요.
이 정도면 태국이라는 한 나라의 이름을 단 기암이라고 부르기에 손색 없는 화력입니다. 실제로 푸미폰 아두냐데탐은 동남아시아 소속 국가들의 다른 어떤 함정과 비교해도 손에 꼽을 만큼 강력한 전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푸미폰 아두냐데탐을 어떻게든 자국에서 건조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맡겼다는 것만으로도 태국에서 한국의 함정 건조 기술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인도네시아, 페루,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네수엘라, 영국 등 수많은 나라에 함정을 수출해 왔습니다. 특히 타이드 스프링함은 영국 해군이 역사상 처음으로 자국 조선소가 아닌 외국의 조선소에 수주한 군함으로 전 세계적인 관심과 화제를 몰았습니다. 타이드 스프링함은 지난 2012년 영국이 추진한 8억 달러 규모의 군수 지원함 프로젝트 마르스 내척 중 1호함인데요. 전장 200m, 전폭 28.6m, 전고 10m의 배수량은 39,000톤이 넘는 초대형 군수 지원함입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37km에 항속거리는 무려 33,700km에 달하는데요. 이 엄청난 크기의 기반에 CH-47 치누크까지 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학 공격에 대비한 방어 능력과 극지방을 비롯한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영국을 대표하는 군수지원함이라고 부를 만한데요. 이처럼 대한민국은 선진국, 개도국, 그리고 전투함과 군사지원함을 가리지 않고 세계 최고 수준의 함정 건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6.25 전쟁 당시 우리에게 버젓한 군함 하나 없을 때 순양함과 전함을 건조했던 나라들이 현재에 이르러 오히려 대한민국의 조선기술력에 의지하고 있다는 게 참 감회가 남다른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던 미 해군이 대한민국의 조선기술력을 주목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미래 핵심 기술로 손꼽히는 초전도체와 초전도체를 이용한 선박 엔진 연구개발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 몇 없는 권위자이기 때문입니다. 초전도체는 특정 온도 이하에서 모든 전기에 대한 저항이 0이 되는 물질을 말하는데요. 저항이 없어서 한 번 발생한 전류 에너지가 아무런 손실 없이 무한히 흐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의 DC 모터는 발전기에서 전압을 올리는 데 필요한 자속을 발생시키기 위해 계자관선이라 하는 별도의 권선을 필요로 하는데요. 하지만 초전도체를 사용한 PM 모터는 DC 모터와 달리 자기장 생성을 위한 계자관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를 알기 쉽게 간단한 비유를 들어 설명하자면 발전소에서 보내는 몇만 볼트의 전기를 승합변전소, 송전선로, 강압변전소 같은 별도의 장치 없이 곧바로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비슷한 의미인데요. 덕분에 PM 모터는 더욱 간단하고 효율적이며 유도 모터보다 높은 속도로 작동하기 때문에 전력 밀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에서 초전도체를 이용한 PM 모터는 함정을 포함한 모든 해양 선박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바로 복합 추진체계, 즉 하이브리드 엔진에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잠수함이 발달한 현대의 상전에서 하이브리드 엔진은 가히 함정의 생사를 결정짓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례로 미 해군의 스텔스 구축함인 주몰트급과 우리 해군의 FFG2 대구급 포위함도 하이브리드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구급 포위함은 만재 배수량 3,600톤의 KMK-45 5인치 함포, KVLS 16셀 등 다양하고 강력한 무장을 갖춘 대한민국의 최대급 포위함인데요. 하지만 역시 대구급 포위함의 가장 큰 특징은 쿼드로그 추진체계입니다. 쿼드로그 추진체계는 디젤 엔진이 추진축과 바로 이어지지 않고 발전기만을 가동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이 덕에 저속 항해 중에는 디젤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추진력을 얻고 고속에서는 가스터빈에 의한 기계구동 추진 방식을 병행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구급 포위함은 실제 운행 중에도 엔진 소리 없이 파도 소리만 들릴 정도로 굉장히 정숙한 항해가 가능한데요. 하이브리드 엔진이 각광받는 이유가 다름 아닌 이 저소음 때문입니다. 현대해전에서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분야가 있다면 단연 잠수함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미 해상 길목에 매복해 있거나 은밀히 접근하는 잠수함이야말로 현대 함정의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그러나 하이브리드 엔진 특유의 작은 소음은 적 잠수함의 소나로부터 탐지당할 위험성을 극단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이브리드 엔진이 추진 체계를 복합적으로 운용한다는 건 쉽게 말해 연비가 매우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한 군함은 작전지 속성과 작전 반경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똑같이 한번 보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더 적은 연료와 더 많은 추가 보급품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중요한 복합 추진 체계에서 대한민국의 함정 엔진 기술력은 한 단계 더 진화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KDDX 구축함에 장착될 통합전기 추진 체계 IPS입니다. IPS는 함정 운용과 추진에 요구되는 전력을 통합해 여러 대의 발전기에서 분담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데요. 이에 따라 연비 개선은 물론 향후 추가로 탑재될 미래 무기 체계의 엄청난 요구 전력도 공급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추진 체계가 결정되면서 KDDX 구축함에 장착될 엔진과 발전기는 LM2500 플러스 지포 가스터빈 엔진 2기와 20V4000M 53B 디젤 발전기 3기가 탑재될 예정인데요. 2기의 엔진과 3기의 발전기가 뿜어내는 KDDX의 힘은 무려 94,000마력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DDX의 IPS 추진 체계가 최종 결정된 또 다른 이유는 대한민국이 이미 독자 개발한 6MW급 PM 모터를 20MW급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기 때문인데요. 20MW급이면 KDDX 구축함에 탑재될 디젤 발전기 한 기보다 무려 7배가량 높은 출력을 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PM 모터는 차세대 군함뿐만 아니라 차세대 잠수함에서도 추가적인 활용이 가능한데요. 가뜩이나 동급 잠수함 중 가장 조용하다고 정평이 나 있는 우리 해군의 잠수함에 고출력 PM 모터가 장착된다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대한민국의 잠수함을 막을 수 있는 함정이 전무하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민간뿐 아니라 군사 분야에서조차 조선업으로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해양 기술력이 앞으로도 승승장구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